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인사드립니다. 오늘 지수가 출렁였죠. 2300선을 오전장에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 선물 쪽 매도 규모가 상당히 쏟아지면서 지수에는 압박을 줬는데요. 크게 한 방 올라져도 모자랄 판에 크게 한 방 출렁임을 줬습니다. 2300선대 찾아봤더니 작년 5월 수준이더라고요. 1년 주가를 되돌아갔습니다. 허무하게 느껴졌죠. 저희가요, 이 의상을 고를 때 방송에 어깨핏이 예쁜 거, 색상이 쨍한 거, 이런 거 위주로 고릅니다. 그래야지 예쁘게 나오거든요. 오늘 오전장 의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가 개장 방송 혹시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의상을 입었는데 쨍한 파란색에 어깨선도 예쁘게 살아있어가지고 마음에 들어 생각을 했는데 들어오기 전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파란색 꼴도 보기 싫어요. 그리고 괜히 제가 파란 옷을 입어서 시장이 빠지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징크스인 거 압니다. 축구 시합할 때 괜히 내가 보면 지는 것 같고 물건 4개 사기 좀 괜히 찝찝해요. 숫자 4 싫죠? 그래서 5개를 사게 된다던가. 말도 안 되는 징크스인 거 아는데 그 정도로 조금 간절합니다. 제 친구들, 동료들, 지인들 혹은 이렇게 방송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 주변이 온통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수가 이렇게 밀려나니까 요즘 그들 표정 좋지 않아요? 제가 수조 원을 들고 있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 사주고 싶을 만큼 그런 마음으로 요즘 좀 답답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방송에 임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수를 올려드릴 수는 없으나 그런 마음 갖고 전략을 챙겨보도록 할게요.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 힘듦에도 그럼에도 해낸다면 프로겠죠.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어김없이 12시에 인사드립니다. 벌써 채팅창에 저희 식구분들 글도 올려주시면서 안부 여쭤봐주고 계시네요. 이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종목, 포트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권홍섭 주임님, 박재영 차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앞서 민장님도 글 올려주셨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고요. 아까 2300선 이탈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지? 이랬는데 일단은 다시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2312로 코스피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800선을 지켜줄 건가 봐요. 분위기는 아직까지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어지러운 거죠. 라고 주촉탐남님께서 글도 올려주셨네요. 시장 얘기 먼저 해볼까요? 박 차장님. 이제 2018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BR 한 배가 2309포인트 그 전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PBR 한 배를 살짝 깨고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2300이면 PBR 한 배니까 여기서 빠지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 빠르게 이제 당기고 있는데요. 외국인 수급이 사실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외국인들도 사실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외국인이 한 23조 정도 샀어요.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강세를 보였고 그때보다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2016년도에 비해서는 환율도 이제 많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주식으로 먹고 환으로 먹고 수익이 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선진국 시장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는데 이머징 시장에서 자금이 조금 많이 이탈되고 있어요. 특히 액티브 자금이 아닌 패시브 자금 같은 ETF 쪽에서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표가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느낌표로 바뀔 거예요. 진짜 중국이랑 미국이랑 치고받고 싸울 것인가? 7월 6일 날 결정이 되거든요. 지금 몇몇 개의 증권사에서는 이제 약간 그 보수적으로 그 시장을 바라보는 증권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번 달까지만 해도 무역 분쟁은 이제 해결될 것이다. 왜냐? 둘 다 얻는 게 없으니까. 네. 둘이 싸워봐야 얻는 게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을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겁만 살짝 주고 경제가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만 건드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했었는데 지금 7월 6일이 다가오면서부터 몇몇 증권사에서는 이 무역 분쟁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2019년까지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글징글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조금 더 흔들릴 수도 있어 보이고요. 일단 7월 6일까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이제 화해 제스처를 취하면 시장은 빠르게 반등을 줄 거고요. 이유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7월 첫째 주면 삼성전자 실적을 필두로 해서 2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하거든요. 네. 2분기에도 1분기에 이어서 컨센서스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PBR 한 배, PER로는 9배를 밑으로 깨고 내려갔거든요. S&P 500이 PER 밸류에이션이 18배에서 17배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은 9배입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 아마 저가 매수가 조금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아마 7월 첫째 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좀 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제가 없다는 게 속상하네요. 뭐 저가 매수 기회를 좀 활용해 볼 수도 있나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고요. 뭐 어찌됐건요. 시장 이야기 해봤습니다. 그래도 너무 비관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평정을 좀 유지하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요. 건주임님, 오늘 그래도 좋은 소식 있네요. 정수현님께서 사실 저희가 고영을 담으면서 그때 어쩔 수 없이 부방을 팔았어요. 그리고 권주임님께 여러 번 저희가 부방 전략을 추가로 여쭤봤는데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보유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었죠. 수현님이 오늘 10% 먹고 익절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권주임님께서 기다리라 하셔서 기다렸더니 권주임님 자손까지 복 받으실 거예요. 오늘 부방이 14% 정도 올라갑니다. 우리 권주임님 아직 결혼 안 하셨는데 미래의 자녀까지 벌써 수현님이 복을 주셨네요. 네, 수현님 감사드리고요. 일단 뭐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이렇게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양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부방뿐만이 아니고 뭐 디바이스 ENG나 이런 바닥권에 있었던 그리고 옆으로 좀 횡보했던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내수 쪽으로 이제 안정적인 매출이 있고 그리고 좀 해외 쪽으로는 이제 그다지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니까 일단은 뭐 수익에서 일단 엑시트한 전략은 참 잘하셨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같은 이제 장에서 그리고 종가가 고가로 이제 마감을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또 내일 정도 한 번 더 슈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기서는 매수 추천 구간은 아닙니다. 이제 기존 보유자들이 있으시면 거의 한 4,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한 2시경 이후에 다시 한번 수급이 뒤바뀜 되면서 내려갈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금 중기적으로 한 8월 정도, 9월 정도 한번 계속 좀 홀딩하는 전략 이렇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방에 대해서 뭐 수익 내신 분들 수현님 비롯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희 포트 좀 보고 갈까요? 포트는 뭐 아무리 제가 시장 대비는 양호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손실이라는 게 좀 속상하네요. 그래도 더존비조원이 오늘 또다시 4% 가까이 올라줍니다. 수익이 12%로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존비조원의 수익이 다른 종목의 손실들을 일단 다 이겨내고 있어요. LG 플러스는 뭐 평균 단가, 매수가 부근이고요. 고영 같은 경우는 3% 손실, 대상이 4% 손실인데 금액으로 치면 조금 됩니다.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대상이 사실 박 사장님 말씀하셨던 가격대가 26,000원 있다라면 뭐 손절을 해보자 이야기 주셨던 것 같거든요. 26,200원 이제 200원이요. 이 61선 있는 가격인데요. 여기 깨고 내려가면 일단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행스럽게도 환율은 조금 빠져주고 있고 한데 뭐 국제공유가 하락하는 부분들을 한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제공유가가 이제 하락하면 라이신 쪽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지금 올라가는 투자 포인트가 라이신이었는데 이 부분이었죠. 실적 발표하고 급등했었던 이유는 라이신 사업부가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제 국제공유가가 이제 트럼프랑 중국이랑 싸우면서 급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또 수익성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약속해 놓은 선은 26,200원이기 때문에 뭐 2,300원대 종가상으로 이탈한다라고 하면 저는 손절을 뭐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겠고요. 네. 뭐 사실 뭐 대상뿐이겠습니까? 이런 종목이 지금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신저가를 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지수 자체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일단은 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손절선을 꼭 지키는 게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존 비주는 어떨까요? 다행히 오늘 장에서도 힘을 내주면서 제 마음 한켠에 약간 오아시스 느낌이에요. 12% 수익이거든요. 더존 비주는 뭐 어제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지속적으로 한번 끌고 가면서 수익을 키워보는 거죠. 그렇죠. 뭐 괜히 좋은 종목 미리 팔아놓고 올라가는 거 쳐다보는 것만큼도 또 괴로운 일이 없거든요. 맞아요. 제가 괴로웠죠. 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관 수급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이 조금 더 큰 드라마를 그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포트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차차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많은 분들이 벌써 두 남자의 종목을 궁금해하십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열어봅니다. 박재영 차장님의 오늘의 종목은요. GS 리텔, 요즘 유통주 쪽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그리고 신대양재지, 권주임님 FNF를 기대가 됩니다. 또 어떤 포인트로 맞추셨을지. 오스템 임플란트 두 종목 들고 오셨어요. 얘기 나눠볼까요? 권주임님, FNF가 저희에게는 어떤 종목인지 아시죠? 네. 저도 이렇게 사상 최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데요. 참 박 차장님께서 종목을 가져오셨을 때 적극적으로 사자고 이렇게 했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그때 막 박민영 그거 안 사면 내가 손목 분들러 버릴 거야. 막 이렇게 두 분이 강하게 의견을 주셨어야죠. 그랬으면 지금 이런 장에서도 우리는 좀 유유자적할 수 있었는데, 그죠, 박 차장님? 뭐 그런 얘기야 뭐. 시간이 지난 이후에. 네, 권주님 얘기 계속해 주세요. 네,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제가 뭐 어쨌든 이제 성장세 이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MLB 쪽을 먼저 보자면 MLB하고 MLB 키즈 이 두 개 부분만 하더라도 1분기에 500억과 200억 각각 해가지고 한 1,700억 정도 했는데요. 일단 디스커버리 쪽에서는 이제 한 500억 정도 달성을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런 그 매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국내에 있는 이제 면세점 관련돼서도 이제 중국의 관광객들이 이 물건이 없어서 못 살 정도로 뭐 한 번에 뭐 5박스 내지 10박스씩 그렇게 좀 구매를 하는 경향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백화점의 한 개 백화점, 그러니까 한 지점의 매출만 하더라도 거의 100억 규모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MLB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매출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주가 성장 부분 대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커버리 매출도 일단 1분기에는 뭐 전년비 대비해서 한 10% 정도 성장을 했는데 디스커버리 쪽에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은 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기존의 이제 여름 상품인 뭐 래시가드나 뭐 운동복, 뭐 백팩 이런 쪽으로 이제 매출이 유지가 되고 있다가 이제 뭐 겨울 정도 되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에 현재 지금 500억 정도 수준의 매출이 한꺼번에 나오는 그런 분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으로서 물론 이제 4분기 가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한 번 더 리레이팅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릴레이팅이라는 말이 이렇게 반갑네요. 일단 한 이틀간 빠지고 있습니다. FNF 저희가 한번 놓쳤고 그 뒤로 너무나 잘 갔던 종목이에요. 뭐 주총님 말씀을 빌리자면 제 종목이 아니었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하고 마음을 위로했는데 일단 뭐 어제 오늘 빠져도 한 1~2%대면 시장 대비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FNF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FNF가 나오면 어김없이 저희 코너에서 거론이 되는 게 배럴인데요. 배럴에 대해서 수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미 수익을 한번 내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배럴이 저희 수익 내고 나서 좀 주가가 많이 빠졌죠. 지금 한 4거래일째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럴 요것도 매수해볼까요? 라는 의견이 수연님께서도 그리고 권우님께서도 한번 의견이 궁금하다라고 나왔어요. 박 차장님 어떨까요? 고점 대비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일단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빠진 종목은 선뜻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거 보고 접근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이제 나올 때 됐고요.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이렇게 4거래일 연속 음봉 딱딱딱 맞으면 조금 겁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는 사실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때 장중에 9% 올랐다가 종가 마이너스 15%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또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4일 연속 빠지고 네. 사실 공격적으로 접근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음봉이 몇 번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반등하는 거 보고 한 24,000원 중반쯤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낮은 가격에 사볼래 하고 너무 밀려날 때 들어갔다가 변동이 클 때 들어갔다가 그냥 물리느니 차라리 조금은 기대 수익을 조금 줄이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들어가자라는 답변이셨어요. 기존의 박 차장님의 투자 원칙에 좀 부합하는 내용이죠. FNF 건주임님이 언급 주셨습니다. 기간 수급 FNF 보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흐름 다시 한번 저희가 진지하게 놓고 고민을 할게요. 박 차장님, 다음 종목은 저희 박 차장님 거에서 GS 리테일 들어볼까요? BGF 리테일, GS 리테일, 뭐 이마트 요즘 유통주가 그래도 괜찮죠? 일단 수출주가 조금 안 좋아요. 무역 분쟁 이슈로 인해서 뭐 반도체다 뭐다 해서 다 안 좋은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제 수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내수 쪽으로 좀 파보자라는 이제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쪽이 요새 굉장히 좋은데요. GS 리테일도 사실 이제 주가가 꽤 오랫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이 편의점 관련돼서 성장세가 좀 멈췄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는 그 부분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에요. 2분기 실적이 좀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적이 계속 감소하다가 오랜만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매출 7% 정도, 영업이익 한 11% 정도 올라올 것이다라고 증권사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는데 편의점 이제 출점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동네에 가보면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지금 아파트 단지 안에 편의점이 뭐 두 개씩 이렇게 있거든요. 네. 옛날에는 한 블럭에 하나 있으면 뭐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블럭당 두세 개씩 있는 게 편의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점률이 좀 떨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출점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경쟁 심화가 둔화됐어요. 기존점 성장률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올라오게 됐습니다. 뭐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맞춰보면 이제 합을 맞춰보면 이제 편의점 기존점 성장률이 올라오면서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GS건설이 4년 전인가요? 거의 부도가 날 뻔했잖아요. 해외 건설 이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산을 다 매각했습니다. 자기네 본사도 팔고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이죠. 파리나스 호텔도 네. 매각을 했습니다. GS 리테일에 매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연간 한 100억 정도 임대 수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편의점이 편의점 슈퍼가 이런 쪽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데서 좀 많이 실적을 메꿔주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라나스 호텔이 본격적으로 임대 사업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것이 긍정적이고요. 또 이제 왓슨스죠. 왓슨스가 이름을 바꿨어요. 랄라블라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그 이름 별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왓슨스가 좀, 더 예쁘지 않아요? 네, 랄라블라 약간 좀 그 촐랑대는 그런 랄라블라, 네. 느낌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H&B 스토어가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요. 이런 것들 잘 그러니까 출점 수를 좀 컨트롤하면서 실적에 영향을 좀 안 주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작년에 아이코스가 출시하면서 담배 판매량이 급감했거든요. GS 리테일에. 이제 CU에서 아이코스를 팔다 보니까. 네. 그러면 그 기저 효과로 3분기부터는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2분기 턴어라운드 했고 3분기에는 실적 성장세가 확장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최근에 주가도 3만 원 바닥 찍고 4만 5천 원까지 참 이쁘게 올라왔어요. 조정 살짝씩 받으면서 올라왔는데 전고점 여기 돌파를 이제 뭐 어느 정도 했다라고 봅니다. 주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전고점 돌파를 했고요. 기관은 정말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어요. 기관이 꾸준히 매집을 하고 매일매일 팔았던 외국인도 어저께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도 나쁘지 않아 보여서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GS 리테일 저희 뭐 일상에 가까운 종목이죠. 차트 분위기 보니까 관심이 부쩍 가는 것 같아요. 건주임님 편의점 많이 이용하세요? 저는 뭐 하루에 한 번쯤은 편의점에 들르는 것 같은데 건주임님 또 네, 저도 편의점을 뭐 가장 이제 근접해 있고 접근성이 좋으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많이 방문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GS 리테일의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 쪽에 사업을 진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류 열풍이 많이 생기면서 신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골드만삭스다 이렇게 일 정도로 이제 한국에 대한 기업 평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베트남 사업에서도 이제 거기서도 좀 성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분위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GS 리테일 두 분의 힘을 좀 받아봤습니다. 앞서 아름민영님이 궁금주가 하나 있어요 라면서 올려주셨거든요. 삼성 SDI인데요. 매수하고 싶습니다 라고 언급을 지었어요. 삼성 SDI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했었는데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제가 어머나? 할까요? 네, 박사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삼성 SDI 괜찮아요. 이제 삼성 지배구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조금 오해를 이제 받았었던 기업인데 진짜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쪽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돼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을 지금 뭐 빼놓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2차 전지 사실 중국 업체가 이제 상장을 하면서 중국 업체 1위 업체가 상장을 하면서 기대감도 있었고 우려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투자를 하려면 뭐 비아드라든지 뭐 LG화학, 뭐 삼성 SDI, 뭐 파나소닉 이런 데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네. 중국의 1위 업체가 상장을 했다라는 것은 그쪽으로 수급이 빨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이 섹터 내의 비중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 자금이 더 몰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나쁜 이야기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후반기로 갈수록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겁니다. 이유는 이제 중국의 이제 NEV 크레딧 정책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건데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중국의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 SDI 이제 LG화학은 중국에서 약간 이제 배제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거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폭의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관심 자체가 이쪽으로 많이 몰려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조정 시에는 저는 매수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로 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이제 시장 영향이에요. 시장 때문에 뭐 이렇게 빠지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1차적으로는 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61선 요 부근, 61선 뭐 지지하고 반등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2차적으로는 23만 원 여기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부분, 이런 뭐 소위 불탁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답변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민영께 조금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자, 이어서 건주임님의 종목 가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GS 리테일, FNF 오스템 임플란트 뭔가 다 저희 생활에 좀 익숙하잖아요. 저희 아버지 얼마 전에 제가 치과 모시고 가셔서 오스템 임플란트로 했거든요. 오스템 임플란트 괜찮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이 주가 흐름은 상당히 뭐 지금 지지부진했습니다. 거의 2017년 11월에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거의 한 7개월, 8개월 정도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입니다. 이제 하반기부터는 보험 적용이 돼서 한 30% 정도의 지원액이 좀 상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그 임플란트 시장은 사실상 이제 내수는 조금 이제
포화 상태다라고 보여졌는데 만약에 이 건강보험에 대해서 이제 그 확대가 될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그 새로운 이제 치과용 장비들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R&D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매출은 외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좀 감소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어찌됐든 그 R&D 관련된 투자가 어느 정도 이제 가시성이 나타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글로벌 매출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조금 많은 이제 좀 기대감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상 이제 일봉 흐름을 이제 보시면요, 네. 120일선을 이제 뚫지 못하고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제 감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차트가 이제 가장 뭐 최근에 보신 이제 부방 같은 경우에도 위에 저항선을 뚫으려고 시도를 몇 번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터지는 그런 그 차트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나서 120에서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하게 뚫는 모습 그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한번 만약에 이제 뚫게 된다면 위에 상단이 한 6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 이제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 건강보험 확대가 어느 정도 갈피가 잡힌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기대감으로서 한 6만 8천 원 이렇게 좀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그 현재 뭐 거래량이 한 2만 주 내지 한 3만 주 정도 되지만 일단 그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있는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조금 하락의 여지는 조금 뭐 안전성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요, 권주임님, 저는 덴티움이 궁금해요. 사실 61선 타고 예쁘게 올라가고 있는 건 덴티움이잖아요. 뭐 큰 조정도 없었고요. 야금야금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요즘에는 덴티움이 탄력이 훨씬 좋잖아요. 과거에 주가만 놓고 본다면 과거의 오스템은 아니라서. 네, 그렇죠. 걱정되는. 뭐 덴티움이 사실상 이제 이 임플란트 시장에서는 이제 주도주인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무래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 그리고 만약에 이제 물론 이제 상승을 하다가 뭐 조정을 하고 이런 박스권 조정은 괜찮습니다. 옆으로 기는 조정은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주가가 흘러내릴 경우에는 좀 밑에 하단 그러니까는 조금 그 이평선 간의 괴리율이 좀 크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빠지면 거의 한 7만 8천 원 정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버린다면 좀 다시 한번 또 그런 손해에 대한 좀 부담감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기술적 분석상 옆으로 기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래서 그런 좀 부담감 때문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추천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훨씬 더 뭐 일단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 조금 밸류 매력이 더 돋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희 기억해 보겠고요. 박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 이쪽에 좀 관심이 있으셨었어요? 7월부터인가요? 보조금이 늘어나는 게?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니까요. 뭐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도 잘 가다가 뭐 중국 쪽에 조금 뭐 경쟁 심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 뭐 관심 있게 볼 만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뭐 정부 정책 수혜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뭐 덴티움도 좋고 디오도 좋고 하지만 사실 1위 업체잖아요. 오스템 임플란트. 뭐 업황이나 이런 걸 본다면 1위 업체를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덴티움이요?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이죠? 오스템이 1위죠. 네. 네, 저 순간 착각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제가 집중해야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종목 이야기 들어나가고 있고요. 신대양재지 다음으로 한번 어머나. 기장달근님께서 오스템은 지인한테 전화해봐야 할 듯이라고 하셨어요. 오스템 뭐 아는 분이 있으신가 봐요. 달근님, 빨리 지금 당장 통화해보시고 곧장 채팅창에 올려주신다면 제가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대양재지 가볼까요? 이번에는 재지 쪽 종목이에요? 네. 오. 택배 좋아하시죠? 네, 저 엄청 좋아해요. 택배 시키면 뭘로 오죠? 저는 박스에 오죠. 그렇죠. 박스에 오죠. 그 박스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가 꽤 많이 올랐죠. 이유는 실적 때문입니다. 작년 한 해 벌었던 걸 1분기에 다 벌었어요. 200억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작년 한 해 200억 조금 넘었었는데 200억 영업이익이 났어요. 최근에 뭐 무림 PMP나 이런 종목들 급등했잖아요.
보시면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중국 골판지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터넷 쇼핑은 우리나라도 많이 하지만 중국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중국은 맞아요. 인터넷 대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골판지 가격 그 인터넷 이제 수요 때문에 인터넷 쇼핑 수요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골판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요. 골판지의 원재료가 되는 이 폐지 가격이요 최근에 급락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중국이 뭐 수입을 안 해준다, 뭐 이런 환경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폐지 가격이 급락했어요. 제품 가격은 급등했는데 원재료 가격이 급락했다? 그럼 당연히 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이런 구조가 쉽게 바뀔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중국이 환경 규제를 뭐 하루 이틀 하고 말 건 아니고요. 그럼 폐지 가격이 앞으로 당분간 그렇게 올라갈 요인은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골판지 가격 계속 강세를 유지할 것인가? 당연히 강세를 유지하겠죠. 인터넷 쇼핑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골판지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거고요.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2018년 예상 PER이 7배예요. 네. 무인 PEP랑 비교해 봐도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주가는 2배 올라왔거든요. 사실 이제 바닥에서 한 2배 조금 넘게 올라왔는데 이익은 5배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계속 싸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골판지 가격이 톤당 7, 80만 원 하는데 대한민국은 40만 원대거든요. 그러면 수출 수요가 늘어나면 국내에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앞으로 실적 개선될 여지는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꽤 큰 폭의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딱 전저점 지지하고 반등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런 반등하는 타이밍이 매수할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실적이 좋아질 거고 밸류에이션 싸고 주가 많이 조정받았다가 반등 초입 구간이다라는 측면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신대양재질을 오늘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네 종목 얘기 다 듣고 있는데요. 다 관심이 가요. 박 차장, 권주임님. 네. FNF와 오스템 임플란트 중에 오늘 하나를 사라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꼭 하나 골라야 되나요? 굳이 조금 더 막 마음이 쏠리는 거 하나? 더 쏠리는 거. 네. 뭐 단기적으로 보자면은 FNF가 좋겠죠. 그럼 박 차장님은요? GS 리테일과 신대양재지에서 오늘 하나라면? 뭐 단기적으로 볼 때 그 무역 분쟁 끝나기 전까지는 내수 쪽, 뭐 GS 리테일 이런 게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뭐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신대양재지 2분기 실적 나오는 시점 되면 또 한 번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좋습니다. 제가 좀 고민을 하는 사이에 이 문자 상담이 하나 들어와서 채팅창에요. 얘기 좀 나눠볼게요. 미스 희망 천사님이 나이스 평가 정보 박 차장님 일전에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었는데요.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지금 좀 빠졌죠. 네. 말씀하시고 한동안 많이 올랐다가 빠진 거였어요. 네. 나이스 평가 정보가 지금 1,950원이에요. 오늘장은 네. 2.8% 오르네요. 사실 이제 좀 바닥을 좀 이제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격대에서는 한 번쯤 접근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이제 진출을 이제 하려는 그런 상황이고 신용평가라는 게 이제 과점 사업이기 때문에 뭐 허가가 필요하고 과점 사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뭐 크게 줄어들 만한 그런 요인은 뭐 높지 않다라고 보고요. 좀 조정 받았을 때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이런 구간에선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답변을 건네드렸고요. 권주임님 포트 한번 보시고 제가 다음 주에 없다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포트를 그냥 둔다고 생각을 하고 포트 좀 조정이 필요한 게 보입니까? 어제와 뭐 비슷한 맥락으로 특별하게 조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저희가 현금 보유액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종목 수도 뭐 4가지 정도 해서 그나마 이런 장에서도 조금 거기서 안정적인 네, 지금 흐름이 버티고 나타나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새롭게 포트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만약 오늘 대상을 팔고 FNF를 사고 싶다면요. 찬성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반대요? 한숨 쉬신 거예요, 지금? 계속 질문이 어려워가지고요. 대상의 경우에도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장이 이렇기 때문에 지수와 연관돼서 이제 조금 코스피에서 좀 밀리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지. 향후에는 저는 흐름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근데 이제 비교를 참 지금 시점에서 하기에는 어렵죠. 예, FNF도 물론 이제 좋겠지만 대상을 지금 하는 거는 좀 손실률도 아깝고 좀 그래서 지금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어쩌세요, 박 차장님? 제가 지금 FNF가 사고 싶어요. 솔직한 말로는. 근데 대상을 팔기가 힘들어요, 마음이. 글쎄요. 다들 힘들어하시는 분위기네요. 뭐 일단은 뭐 FNF 타이밍은 좋은 것 같아요. FNF 타이밍은 좋은 것 같고 대상도 뭐 지금 좀 움직임이 둔화됐긴 했지만 그렇게 나쁜 타이밍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시장 대비해서 나쁜 타이밍인 것 같지 않고 뭐 원칙을 꼭 지켜서 네 종목 가져가야겠다라고 본다면 좋은 종목이 있으면 안 좋은 종목을 바꾸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상이 지금 사실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꼭 사야 되는 FNF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대상을 팔아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대상을 팔고 FNF를 사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저희가 포트에 5종목을 넣는다면요? 그냥 대상 안 팔고 FNF 담아도 괜찮을 거라고 보세요? 굳이 지금 물론 이제 제가 26,200~300원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걸 오늘 살짝 건드리긴 했어요. 네. 근데 뭐 사실 장중에 2,300도 깨고 내려갔다 왔는데 뭐 장중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요. 종가상으로 뭐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 더 들고 가봐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26,300원, 200원 요거 깨고 내려가면 그때 좀 정리를 하도록 하죠. 그게 원칙에 맞는 투자인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FNF 사는 거요. FNF는 사고 사고 5개. 대상은 뭐 FNF 산다고 해서 대상을 방금, 굳이 팔 필요는 없다. 뭐 그런 맥락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포트 4종목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사실 너무 포트가 안 움직여요, 여러분. 제가 좀 안정감을 저희가 종목을 갖고 오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뭐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그 종목 끌려서 사시고 하시는 건 괜찮은데 약간 그런 거 있죠. 축구에서도 한 명이 좀 지치면 이렇게 투입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저희도 그런 걸 좀 하다시피 FNF를 약간 활력을 노려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제가 운영하는 포트예요. 제가 5종목 담을 거예요, 여러분. 뭐라 하셔도 아니죠. 사실 원칙은 지켜야 되고 5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차장님 남은 거 다 넣습니다. 권주임님. 네? 두 분의 종목이라고 자꾸 생각이 돼서. 그러면 일주일 제가 없는데 괜찮겠죠? 지금 권주임님 계좌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끄떡끄떡 하시는 거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정도 이제 특수성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일주일 정도 방송을 쉬면서 거기에 대한 주가 흐름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일단 FNF는 저는 뭐 조금 확신하게 괜찮은 흐름 나타날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뭐 10% 정도 한번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네.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매수 지금 넣었어요. 82,000원으로 넣은 상황이고 체결이 됐습니다. 9종목. 5종목 이상으로는 절대 포트에서 늘려나가지 않을 겁니다. 딱 이 정도에서 저희가 포트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FNF 포트에 들어왔고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타 종목들이 소폭 한 1~2% 손실 구간입니다만 더존비 주원이 10% 넘는 수익으로 다른 종목들의 손실을 만회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권주임님이 FNF 얘기해 주셨고요. 한번 놓쳤던 종목이라 이번에는 수익으로 제가 꼭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일단 오늘 코너 여기서 박앵커의 올백은 마무리 짓고요. 이어지는 코너도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홍섭 주임님,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